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년 묵은 여러분의 빚, 이제 소각됩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카드가 연체 채권을 전액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의 일 같나요? 아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힌 건 빚이 아니라 원시적인 약탈 금융이었습니다. 매달 이자 갚느라 인생을 포기했던 기존 방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적한 이 비정상적인 구조가 드디어 무너집니다. 단순히 빚만 닦아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멘탈을 재건해 드립니다. 이 영상 끝에는 당신이 당장 확인해야 할 재기 리스트가 있습니다. 10분만 투자하세요. 20년의 고통을 끝낼 확실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우리를 괴롭힌 이름 상록수, 그 실체는 민간 배드뱅크입니다. 2000년대 카드 대란 때 부실 채권을 정리하려 금융사가 공동 설립했죠. 문제는 이들이 연체 채권을 20년 넘게 보유하며 고금리를 매겼다는 겁니다. 대통령조차 이를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민의 목줄을 재며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의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되어 경제활동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경고했던 약탈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지분을 매각하며 드디어 채권 소각의 길이 열린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돌렸을까요? 다음 장에서 확인하시죠. 국민은행이 12일 장기 연체 채권 전액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카드 역시 자사 지분 채권을 세도 약기금에 넘기기로 했죠. 이는 20년 넘는 고통을 끝내기 위한 금융권의 전격적인 결단입니다. 지분 보유사인 국민카드도 이번 채권 매각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이제 해당 채권이 이관되면 모든 추심은 그 즉시 중단됩니다. 빚 독촉 전화와 문자에서 드디어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은행 측은 금융사각지대의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죠. 신한카드와 하나은행도 합류하며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채권이 세도 약기금으로 넘어가면 모든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캠코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가장 먼저 꼼꼼하게 파악합니다. 갚을 능력이 있다면 원금을 줄여주고 분할 상환을 도와주죠. 만약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년 안에 채권이 자동 소각됩니다. 20년의 빚이 종이 한 장처럼 타서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일이죠. 이제 고금리 이자의 늪에서 벗어나 원금만 조금씩 갚으면 됩니다.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당신의 재기 버튼을 누른 셈이니까요. 자, 그럼 당신도 소각 대상일까요? 확인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나도 대상일까? 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이번 조치는 2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1순위 소각 대상입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1년 안에 채권이 자동 소각되죠. 국민은행과 우리카드 지분의 채권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도 약기금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를 조회하세요.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도 시스템에서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대상이 아니라면 실망하지 말고 채무 조정 상담을 받으세요. 자격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약탈 금융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20년 넘게 고금리를 매기며 서민 목줄을 재는 것이 정상일까요? 대통령조차 이를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며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상록수는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조차 외면하며 수익만 챙겨왔죠.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는 비정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겨우 갚으며 희망 없이 살던 기존 방식은 틀렸습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여야지 죽이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금융권이 스스로 이 잘못된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과거의 빚에 발목 잡혀 오늘을 포기하는 삶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빚보다 더 중요한 건 무너진 당신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빚이 사라졌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통장의 잔고보다 난 안 돼라는 패배주의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갇혀 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죠. 돈을 담는 그릇인 여러분의 멘탈부터 다시 수리해야 합니다. 실패는 과정일 뿐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20년의 고통을 견뎌낸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제 빚 갚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부르는 인생을 설계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당당히 선포하세요.
건강한 정신 위에 세워진 부는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30대 직장인들이 왜 이 뉴스에 환호해야 할까요? 장기 연체자가 살아나야 우리 경제의 선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의 주축이 될 이들이 시장으로 복귀하면 활력이 살아납니다. 금융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잠재적 비용이죠. 이제 낙인 대신 기회를 주는 포용 금융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넘어질 수 있지만 영영 일어설 수 없는 건 비극이죠. 건강한 경제 생태계는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사다리를 놓아줍니다. 결국 이들의 재기는 우리 회사의 매출과 내 월급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 그것이 머니멘탈이 지향하는 진정한 부입니다. 투심이 멈췄다면 이제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야 할 때입니다. 첫째,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며 신용 점수를 관리하세요. 신용카드는 멀리하고 체크카드를 쓰며 지출을 통제해야 합니다. 둘째, 수입의 10%는 반드시 자기개발과 공부에 투자하세요. 지식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니까요. 셋째, 조급함에 다시 고금리 대출의 늪에 빠지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서민금융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법도 익히세요. 당신의 성실한 하루가 모여 내일의 경제적 자유를 만듭니다. 드디어 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빚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20년의 독세가 풀린 오늘, 비로소 당신의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돈 때문에 포기했던 꿈들, 이제는 하나씩 다시 꺼내보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생했고 충분히 버텨낼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뉴스가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김대리는 언제나 당신의 건강한 머니 멘탈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위로가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닌 당신 그 자체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찬란한 내일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세요.